환경과 평화라는 말을 듣자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제 삶에서 나름대로의 실천을 하고는 있었지만 제 몸이 귀찮으면 제대로 하지 않기 일쑤였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더샘물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구유이입니다. 강연을 시작하면서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은 바다거북의 사진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 바다거북의 사진이에요. 정말 귀엽지 않나요? 네, 너무 귀여워요. 거북이의 평균 수명은 8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거북을 장수의 상징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다거북이 이제는 멸종 위기 동물이 되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한번 태어나면 사람만큼 혹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거북이가 이제는 멸종 위기 동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거북이들을 가장 빨리 죽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었던 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들어가 거북이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플라스틱은 일주일만 지나도 표면에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붙게 되는데 이러한 플라스틱의 냄새는 바다거북에게 맛있는 먹잇감 냄새를 풍깁니다. 그렇게 바다거북은 해마다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데요. 저의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이 해양 쓰레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환경 문제는 어쩌면 인류 문명과 함께 공존했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산업화로 인해 무분별한 소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환경 문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바로 저희 학교의 마을 수업입니다. 더샘물의 마을 수업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마을을 이루어 여러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활동하는 학생 중심 수업입니다. 저는 이 마을 수업 때 저희 마을 구성원들과 함께 환경에 대해 좀 더 깊게 연구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환경에 대해 고민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계셔도 한 마리의 양을 아끼신다고 들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물이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실까? 왜 아직도 이렇게 많은 동물이 죽어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복상 시간에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복상이라는 것을 합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어김없이 선생님을 비롯한 반 친구들과 함께 복상을 하는데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느낀 점을 나누며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복상 시간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읽고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읽고 사람에게 청지기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람이 청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열심히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페트병의 비닐을 일일이 제거하기도 하며 제 나름대로의 실천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 저희 학교에서는 평화를 주제로 주제 융합 수업을 했습니다. 주제 융합 수업은 1년에 2번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 교과목에서 그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수업입니다. 저는 그 한 주간 동안 저희 반 친구들과 함께 환경과 평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환경과 평화라는 말을 듣자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제 삶에서 나름대로의 실천을 하고는 있었지만 제 몸이 귀찮으면 제대로 하지 않기 일쑤였기 때문이죠. 환경과 평화 수업 이후 저는 더 열심히 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책을 읽고 엄마에게 엄마, 페트병 위에 있는 뚜껑은 일회용 쓰레기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데요 하고 아빠에게 아빠, 아껴 쓰고 다시 쓰고 고쳐 써야 해요 하며 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환경보호를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자연의 멋진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내기를 좋아합니다. 절로 아름답다라는 감탄을 자아내도록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놀랍고 예술 감각이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느껴져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바다가, 지구가, 생태계가 페트병으로 또는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면 청지기의 역할을 맡은 저로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GPGP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비록 세계 지도에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나라는 정식 국가로 인정받고 존재합니다. 이 나라는 무려 한반도의 16배나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시민이기를 자원한 미국의 전 부통령 엘 고어를 비롯한 여러 유명인들이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여권을 발급받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시죠? 네,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 네, 맞아요. GPGP는 쓰레기 섬입니다. 심지어 이 큰 섬은 한 군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태평양, 북태평양, 남대서양, 북대서양, 그리고 인도양까지 5개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섬은 미국 LA에서 하와이까지 횡단하는 경기에 참여 중이던 찰스 무어 선장이 가장 먼저 발견해 GPGP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Great Pacific Garbage Patch의 약자로 거대한 태평양 쓰레기 지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버려지는 쓰레기의 90%는 플라스틱 종류이며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언젠가 이 지구 전체가 쓰레기 섬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악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환경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요즘 그레타 툰베리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레타는 현재 18살인 학생인데 14살부터 지금까지 매일 학교에 가는 대신 피켓을 들고 환경보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레타는 유엔에서 연설을 하기도 노벨평화상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저도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그레타처럼 다양한 환경 파괴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환경보호 운동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연을 지키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You have stolen my dreams,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People were suffering, people were dying. Entire ecosystem are collapsing. 이 말은 그레타가 유엔 연설 때 했던 말입니다. 그레타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저에게도 너무나 와닿는 문장입니다. 바다 쓰레기를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바다로 가 해양 생태계를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을 작은 물고기들이 먹고 그 물고기는 우리의 식탁에 올라와 결국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셈이죠. 플라스틱의 악순환입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또는 더 많이 가지고 싶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분리수거, 필요한 만큼의 소비, 친환경 소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같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왜 또는 어떻게 해야 생태계가 회복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역할을 같이 행동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